안쌤, 근데 지금 삼성그룹이 네. 2021년 채용에 대해서 결산을 해볼 텐데 네네. 대부분 기업들이 요즘은 수시 채용으로 신입사원 채용을 하던데 삼성은 아직 그래도 공채 채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삼성그룹이 말씀 주신 것처럼 4대 그룹 중에 유일하게 정기 공채를 하는 그룹으로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준생분들한테는 굉장히 더 소중한 그런 좀 기업이 된 것 같은데요. 한 취업정보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그럼 취준생분들의 상당수는 어떤 채용을 좀 좋아하냐, 정기 공채를 좋아하냐, 수시 채용을 좋아하냐라고 하는 그러한 설문조사에 여전히 공개 채용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공개 채용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58%, 과반수를 넘죠. 그다음에 수시 채용을 선호한다는 42%라고 해서요. 국내 4대 그룹 중에 유일하게 공채 시험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그룹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긍정적이다. 라고 대답해 주신 분들이 공개 채용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답변보다 훨씬 더 많은 67.9%로 조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 취준생 분들 입장에서는 공개 채용, 공채라고 하죠. 그 부분이 참 좋은데 기업도 생물이다 보니까 환경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시 채용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삼성그룹이 언제까지 공개 채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채가 아무래도 좀 정기적이기도 하고 규모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선호하는 걸까요? 이유가 맞습니다. 뭘까요? 일단 그렇다면 수시 채용을 왜 좀 약간 꺼려하는가, 왜 어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은 채용 규모를 좀 알기 힘들다라는 네. 거죠. 근데 사실 사기업들은 땡땡명, 뭐 땡명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업 원래 밝히지 않아요. 사기업도 이렇게 딱 몇 명을 뽑겠다라고 밝히는 곳은 공공기관, 공기업 채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수시 채용은 아예 그런 부분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수시 채용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될 게 채용의 규모도 그렇지만 수시 채용은 저는 규모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뽑을 수도 있어요. 특히 IT 뭐 이런 쪽은요. 그런데 과연 누구를 뽑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대학교, 대학원만 공부하신 생신입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네. 이분들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약간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수시 채용을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는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얼마만큼 관련돼서 준비가 돼 있을 거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 생각에 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신 이유로 공채를 더 선호하기도 하겠지만 삼성그룹 하면 또 우리나라 재계 순위 1위잖아요. 네. 이렇게 네임밸류라고 하죠. 또 삼성 하면은 지원하고 싶어하는 취준생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삼성은 다 한 번씩 써봐야죠. 저도 일단은. 저도 이제 취준생일 때 써봤는데 삼성은 또 제가 썼을 때는 서류는 다 통과시켜 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때는 그 사트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다 보게 해서 거기서 떨어뜨리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삼성그룹은 뭐 인문상경계 분들이나 이공계 분들이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좀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도 상반기 때에 좀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취준생 56.1%가 삼성그룹 공채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삼성그룹은 뭐 한 번쯤은 꼭 써봐야 될 그런 회사가 그런 그룹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한 번쯤은 쓰지만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그죠. 네, 네. 그런 삼성그룹입니다. 사실 뭐 현대차나 LG나 이제 수시로 전환을 하는 그런 추세인데 왜 네. 삼성은 이렇게 공채를 고수하고 있을까요? 제가 삼성의 인사팀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는데 한번 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룹의 전체 채용 그 비중이 워낙에 인원도 많기 때문에 비용이라는 게 좀 많이 들어가겠죠. 네. 연간 수천 명에 달하는 수시 채용을 우리가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한 번의 비용을 딱 집행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재계에서는 삼성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진행되면 여러분들 그게 제일 걱정돼. 무슨 신입인데 경력을 요구하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공채는 그런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공채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취준생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삼성그룹이 쭉 공채를 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삼성그룹 2021년 상반기 결산 시간에
어떤 내용을 전해주실 건가요? 사실 삼성그룹, 뭐 삼성전자 이런 곳은 워낙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네. 제가 약간은 색다른 관점으로 한번 좀 예측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반기 때에 과연 삼성그룹의 어떤 기업들이 채용을 진행했는지 이 부분을 좀 파악하고 직무도 간단하게 좀 파악하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어떤 기업들이 좀 열릴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하신 아마 자기소개서나 뒷사실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 정도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계열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올해 상반기 네. 공채 저희도 다뤄봤는데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렇죠. 언제 떴었죠? 일단은 언제 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시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채. 네. 보통 상반기 3월에 열리겠고요. 그 하반기에는 9월에 열리겠죠. 그때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 이번 상반기 때에는 작년과는 달리 정상적인 시기에 열렸습니다. 3월 15일부터 채용을 진행을 했고요. 삼성생명이 이제 23일에 진행을 했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하반기에도 정상적으로 9월 8월 말이나 9월 때, 요때 이제 하반기 시작할 때 진행을 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번 상반기에는 어떤 계열사들에서 진행이 이루어졌나요? 네,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일단은 뭐 삼성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삼성전자 비롯해서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좀 떠오르고 있는 SDI,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SDS, 그 다음에 금융 쪽이죠. 생명증권, 다음에 건설 쪽인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의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는 물산이 각각 사업 부문, 건설 쪽, 상사 쪽, 리조트 쪽이 다 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에 핫한 제일기획, 그 다음에 보안, S1,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핫한, 안 핫한 게 없네요. 아, 그러네요.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피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삼성전자 판매까지 14개 계열사에서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했습니다. 네, 뭐 가볍게 볼 계열사가 없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계열사별로 구분해서 결산을 해볼 텐데요. 네. 뭐 단연 삼성전자부터 그렇죠. 알아봐야겠죠? 일단 삼성전자는 채용의 구조가 4가지로 진행을 했다라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실 신입사원 채용. 네. 두 번째는 SCSA라고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그런 쪽이 그 중점이 된 SCSA 채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스튜던츠에서 이제 국제 외국 그쪽 학교 다니시는 분들 네. 채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인턴 이렇게 좀 골고루 채용을 진행했는데요. 어떤 성격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타겟팅을 하셔야 됩니다. 신입사원은 졸업 예정자이거나 기졸업자이신 분들이 모두 다 가능하고요. 어디를 뽑았냐? CEIM, 세트 쪽이랑 DS 쪽, 반도체 쪽 다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쪽을 제일 많이 타겟팅 하실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대학생 인턴입니다. 대학생 인턴은 누가 지원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당장에, 그러니까 이번 때에 졸업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학기, 그 다음에 그 다다음 학기, 예를 들어 3학년 2학기이신 분들, 4학년 1학기이신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인턴 구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사실 좀 좋은 인력을 삼성도 미리 뽑아놓겠다는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뭐 약간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보험을 좀 들어놓는다는 차원에서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죠. 세상에 보험을 들어놨는데 삼성전자의 보험을 들어놨으면 정말 든든하시겠습니다. 네. 이쪽도 역시 CEIM과 DSG 다 뽑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SCSA는 이게 삼성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고 해서 여러분들 최근에 기사 보셨을 거예요. 삼성 소프트웨어 청년 아카데미. 그렇게 그 사피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저도 거기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만나고 있는데 이게 와. 더 늘렸어요. 그럼 사피를 왜 늘리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IT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모든 산업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 IT의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관련 인력들 채용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고 삼성전자가 꼭 빼놓지 않고 뽑는 쪽이 이쪽입니다. SCSA. 그럼 이쪽은 누가 지원할 수 있냐? 소프트웨어 전공이신 분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인문계, 상경, 어문, 인문, 사회, 법정, 예체능. 솔직히 졸업은 했는데 마땅히 갈 만한 곳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와. 그렇죠? 이런 분들 뭐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자연계, 물리, 수리, 수학, 화학, 생물, 지구과학. 지구가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진짜요. 여기 어디 가실 거예요? 뭐 물론 갈 데는 있겠죠. 네. 네. 그러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어디 가냐면 일로 같이 우리 IT 좀 준비해보자. 이쪽은 충분히 교육받으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6개월 정도. 그래서 교육 수료한 다음에 3급 신입사원과 동일한 처우로 적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눈을 씻고 찾아보면은 소프트웨어 인력 과정이라고 하는 교육 양성 과정이 되게 많은데 나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여길 들어가서 배워보고 이쪽의 직무를 갖겠다라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에 인터내셔널 이쪽은 말 그대로 해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비자가 E3 비자나 E7 비자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니까 혹시 이쪽에 관련된 분들은 이쪽 인터내셔널 이쪽으로 좀 넣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 안쌤께서 취준생 시절에 얼마나 삼성그룹에 들어가고 싶어 하셨는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사업 부문이 굉장히 많은데 네. 어떤 부문에서의 채용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나요? 사실 제가 삼성그룹에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곳은 저는 부동산 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 당연히 건설 쪽만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과 같은 지금 취준생이라면 저는 무조건 반도체를 가야죠. 네. 여러분들 최근에 또 기사 보셨죠? 세상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받는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성과급도 100% 준대요. 그 중간 성과급을. 아우, 부러워라.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네. 반도체 인력으로. 바로 DS가 되겠죠. 가장 많은 채용은. 예전에는 DS가 메모리 쪽과 파운드리 쪽으로 구분해서 조금 뽑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전체로 뽑아서 배치를 좀 시키는 걸로 변경이 되었고요. DS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없이는 이제 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고 이 반도체가 어떤 반도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산업의 어떤 강세 아니면 뭐 열세 이런 부분들도 결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쪽 DS 쪽 이쪽이 가장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가장 높은 쪽도 이쪽이라고 봐서 아마 삼성을 지원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이쪽을 지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만큼 채용도 활발한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반도체 부문도 들어가 보면 직무가 굉장히 다양하지 그렇죠.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SK하이닉스 보면서 되게 많은 직무가 있었던 네. 것처럼 삼성도 정말로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은 직무가 있는데 어디를 그럼 제일 많이 쓰고 뽑냐? DS 부문 같은 경우에는 공정기술, 그 다음에 설비기술 쪽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문상경계 직무의 경우에는 이제 CIM 쪽에 있어 국내 영업 쪽. 요즘에 여러분들 광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삼성전자의 그 휴대폰 모바일, 스마트폰 광고가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다 가전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비스포크라고 해서 그런 쪽에 관련된 국내 영업 쪽이 좀 많이 뽑을 것 같고요. 하반기도 역시 동일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태어나야 지원이 가능한 이 DS 부문 여전히 하반기에도 이쪽 분야의 채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이 분야에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좀 주시자면요. 제가 사실 어제도 이제 밤에 그 컨설팅 했던 분들을 만났는데 삼성전자를 지원하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사실 이공계로서 삼성전자가 요구해야 될 기본적인 지식 같은 건 다 갖고 있어요. 뭐 전국에 있는 뭐 전화기, 그 다음에 반도체 뭐 관련돼서 어떤 조그만 경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갖고 있는 좀 약간 상향 평준화된 스펙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실 것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반도체 교육을 안 받아도 돼요. 사실 지금도 꼭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다 받아요. 그럼 나는 안 받고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확률은 점점 낮아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들어가셨던 그때의 스펙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된 교육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무료도 있을 거고 유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배운 것 이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공정,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가 포토 공정일걸요. 그거에 관련된 교육은 무엇이 있을까? 사설 교육도 좀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에 GSAT 풀고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좋지만 저는 관련해서의 경험과 경력을 조금 쌓으려고 이번 방학을 보내신다면 하반기 때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방학 기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팁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아쉽지만 다음 계열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어떤 곳일까요?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의 자회사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OLED 시장에 화랑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이폰도 이제 다 OLED로 간다고 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OLED 시장 쪽에 화랑이 온다라고 해서 이쪽에 관련해서 저는 채용이 조금 진행될 것 같긴 해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신입과 인턴 이렇게 채용을 진행했는데 신입과 인턴 모두 상반기 때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두 가지 직무만 진행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메인 직무는 아니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 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메인 직무, 우리 인문상경계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좀 열릴 것 같은데 아마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지원하시는 분들이 삼성 디프를 지원하실 것도 같고 아니면 나는 반도체 쪽보다는 디스플레이를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는 반도체는 아니라 디스플레이다라고 혹시나 생각을 하신다면 역시
이쪽에 관련된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쌓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가 또 배터리 시장을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죠. 요즘 예. 핫한 삼성 SDI도 한번 살펴보죠. 삼성 SDI랑 삼성 SDS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I는 그냥 배터리라고 생각해 주셔서 배터리 회사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DI는 상반기 때 보니까 신입과 인턴 두 가지로 채용을 좀 진행을 했고요. 여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제2의 반도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2차 전지 시장이 됐고요. 근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3사 중에 가장 소극적으로 좀 투자를 진행했던 그런 곳이라고 하고 있고 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의 증설 이슈도 네.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도 사실 예전에는 우리 화학공학과이신 분들이 뭐 반도체 갈까 어디 갈까 해서 그냥 선택하는 거였다면 이쪽도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쪽으로 스펙 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어제 또 제가 만났던 한 분도 이쪽 관련해서 지금 스펙을 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삼성 SDI는 여러분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쪽도 그냥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관련된 어떤 부분을 조금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쪽은 아마 공정 쪽과 영업 마케팅 둘 쪽이 둘 다 있으니까 인문계이신 분들도 이쪽에 관심 가져주셔서 빠따리 요 부분 영업 쪽 가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SDI 알아봤고요. 네. 자, 한 글자 다른데 완전히 다른 회사잖아요. 그렇죠. SDS 결선도 해볼까요? S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IT 네.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SDS는 보니까 소프트웨어 신입, 그 다음에 아까 삼성전자에서 있었던 SCS에 이렇게 두 가지로 채용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아무래도 지식과 경험,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쪽 관련된 과이신 분들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SCSA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삼성전자에서 말씀드렸던 그 두 군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겠죠. 삼성전자 SCSA를 갈 것이냐, 삼성 SDS SCSA를 갈 것이냐. 이건 뭐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다른 건데 저라면 조금 더 사업 범위가 넓다, 다양한 걸 해보고 싶다라면 SDS로 가시고 나는 그래도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약간 좀 이런 쪽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자로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생긴 게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면 좋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뭐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어디서 이수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부분도 부분인 좀 거죠? 짚어주세요. 아까 배터리나 네, 배터리나 네, 이런 네. 것들이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검색을 이렇게 딱 하시면은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연구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그런 걸 지금 그런 처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사설교육기관도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런 사설교육기관들이 여러분들 학교랑 연계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을 무료로 보실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정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유튜브에 배터리라고 치면 되게 유명한 그 기술자이신 분이 하나하나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뭐 유튜브로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노력들이라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자소서 작성하실 때나 면접 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냥 2차 전지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잖아요 라고 지원한다라기보단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을 공부했고 그래서 어떤 공정에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쌤이 알려주신 방법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또 삼성그룹 가운데 상반기 채용을 진행한 계열사들 어떤 곳들이 있나요? 또 이제 유망한 곳이죠. 삼성전기죠. 삼성전기는 어떤 기업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냐면 LG 이노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기는 신입과 인턴 두 가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전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MLCC라고 하죠. 이쪽에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이제 자동차 쪽에 MLCC 시장이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많이 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나 SDI 말고 이 전기 매니아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준비하신 분들이 난 그냥 전자 뭐 준비한 것도 없고 해서 지원하신다라고 하면 경쟁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MLCC라고 하는 이쪽이 메인으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제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좀 여러분들이 서칭해 보신 다음에 기업을 선택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는 역시 그 이공계이신 분들도 많이 지원하시지만 인문상경계 분들도 참 좋아하시는 기업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쪽에 관련된 영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에 뭐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공계열 맞습니다.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네. 곳들이어서 아마 인문 상경계 분들은 좀 너무 소외되는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좀 관련 계열사들 소개해 주세요.
아, 소외받으셨나요? 저도 인문상경계였는데 첫 네. 번째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은 이제 보험회사죠. 근데 보험회사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험 그런 걸로 뭐 담보해주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저는 보험회사는 금융회사라고 자산운용회사라고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생명인데 보험사는 영업관리를 제일 많이 뽑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들의 코 묻은 돈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우리를 설득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영관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직무만 열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화재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1등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일 메인이고 가장 많이 뽑는 쪽인데 화재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반기 때 화재 쪽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관돼서 보면 이제 아까 제가 그 보험회사를 자산운용회사라고 좀 봤는데 네. 삼성 자산운용이 뽑았습니다. 네. 자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신 단어는 운용이에요. 운영이 아니라 운용입니다. 운용은 한마디로 돈을 굴려서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운영은 그냥 오퍼레이팅이고요. 네. 삼성 자산운용은 뭘 뽑았냐? 인턴만 뽑았습니다. 근데 자산운용은 이쪽 영업 마케팅 이쪽은 자산운용과 영업 마케팅 이쪽인데 이쪽은 사실 함부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여기서 함부로 하면 내가 그냥 뭐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아니면 뭐 인문상경이니까 전공 무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은 소위 얘기해서 금융 공부를 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들어가서 자산운용을 하려면 뭐 가지고 자산운용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자산 잘 불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불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 경영 그 중에서 내가 금융 쪽에 관심 있어서 공부하신 분들, 그거에 관련된 스펙 만드신 분들, 그리고 지금 여름방학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거기에서 인턴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유리한 그런 채용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삼성생명, 삼성자산운용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문상경 계열 이 취준생분들이 삼성물산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저도 예전에 지원했던 데가 삼성물산이었는데 예설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뭐 이래저래 합쳐가지고 이제 건설, 리조트 상사가 다 들어와 있죠. 먼저 건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입과 인턴을 뽑았고요. 보니까 기술과 경영 지원직들을 좀 뽑았습니다. 사실 건설이 이전까지는 재미가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설회사 선호하지 않았는데 건설회사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우건설도 중흥이 인수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네. 어찌됐건 대선이 있고 지금 주택 정책에 관련해서 네.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해서 좀 많은 일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쪽 그래서 지금 유가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플랜트 쪽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건설 쪽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에버랜드 그 다음에 예, 삼성에 또 골프장이 많습니다. 유명한 골프장. 이것이 담긴 리조트입니다. 리조트는 보니까 신입만 채용을 좀 진행을 했고요. 저는 뭐 다양한 직무가 있겠지만 여기서의 메인은 파크 기술입니다. 파크 기술은 뭐냐면 우리가 놀이동산을 세팅을 할 때 네. 기구들 만들잖아요. 이분들은 해외 출장 정말 엄청나게 다닙니다. 그래서 어. 전기, 전자, 기계 전공자인데 나는 반도체 가기 싫어, 건설하기 싫어라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에버랜드에서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됩니다. 와. 근데 저는 이쪽을 여러분들이 좀 가셨으면 좋겠는 게 테마파크는 정말 에버랜드가 꽉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신세계도 송산 쪽에 테마파크 하고 있고요. CJ도 일산에서 테마파크 하려고 해요. 즉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큰 공간, 새만금도 지금 그런 거 하고요. 그래서 테마파크 쪽에 관련해서는 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에버랜드 들어가셔서 경력을 쌓으신다면 나중에 이쪽 분야로도 갈 수 있는 쪽이 많으니까 저는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다른 직무는 모르겠고 파크 기술에 관심 있으신 이공계이신 분들은 이쪽도 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상사입니다. 상사는 인문상경계 중에서는 가장 탑 티어의 저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실 스펙도 좀 많이 보고요. 무엇보다도 어학이라고 하는 요소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상사는 신입과 인턴 두 가지를 채용했는데 직무를 좀 나눴더라고요. 직무가 해외 영업인데 해외 영업을 일반 영업과 기술 영업으로 나눴습니다. 일반은 전공 무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해외 영업 상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을 이공계 전공으로 딱 놨다라고 봐서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공계이신데 영어를 되게 잘하세요. 근데 나 엔지니어가 되기 싫다. 나는 오히려 무엇인가를 팔아보고 싶고 세일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부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네네. 이 계열사는 왜 안 나올까 싶은 게
코로나19에 사실 바이오 그렇죠. 쪽도 굉장히 엄청나게 떴잖아요. 핫하죠. 네. 여기도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면 안 되는데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바로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역시 신입과 인턴을 뽑았고요.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회사가 엄청 이슈가 되었는데 이 CMO라고 하는 이쪽은 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CMO 하면 셀트리온이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을 텐데 이쪽도 특히 우리 화학공학과 있죠. 이런 분들이 제약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좀 지원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채용 규모는 전 그래서 점점 좀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공정 개발이 메인이 좀 될 것 같고요. 제약 쪽도요. 제가 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삼전에 아까 반도체 교육과정처럼 제약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준비해 주셔서 갔으면 좋겠고요. 또 좀 소규모이긴 한데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 에피스는 연구 개발하는 회사고 바이오로직스는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신입, 인턴 그리고 삼전처럼 인터내셔널 스튜던츠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떤 공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신약 연구 개발에 관련된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로직스보다는 에피스 이쪽을 좀 지원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바 정말 모르시는 분도 없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채용을 진행하지 않지만 하반기에 또 채용이 유력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뭐 사실 감히 이거를 좀 예측을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원래 뽑아서 제가 한번 상반기 때 안 나왔기 때문에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 웰스토리를 좀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인문상경계분들이 삼성 계열사 어디를 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 꼭 넣는 픽이 바로 삼성 웰스토리입니다. 근데 최근에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 웰스토리가 삼성 전 사업장이 급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 웰스토리는 그만큼의 시장을 조금 놓친 케이스가 좀 되겠죠. 대신에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그동안의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곳에 또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때에는 삼성 웰스토리가 좀 뽑을 것 같고 이쪽은 뭐 급식 업체니까 프레시웨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워홈이라든지 이런 쪽과 비슷하니까 그런 직무로서 준비하신 분들이 가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호텔신라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면세 사업, 그다음 호텔 사업보다는 면세 사업 쪽이죠. 그래서 그쪽도 지금 약간 우리 4차 이 단계 때문에 좀 꺾이긴 했는데 어찌됐건 또 백신 때문에 좀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호텔신라도 좀 뽑을 것 같으니까 면세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쪽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 쪽에 있어서의 증권, 카드, 화재 뭐 증권과 카드가 많이 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카드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준비하신 분들은 이전에 어떤 직무가 채용됐는지를 체크하셔서 직무 그 부분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 이쪽이었죠. 그래서 이쪽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삼성생명과 화재 중에서 화재 사실 보험사는 생명사도 그렇지만 화재가 이쪽이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쪽에 좀 관심 갖고 영업관리라든지 손해사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여러분들이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지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